윤석열이를 풀어줬고 내란 재판 지연시키고 있고 그렇죠. 내란 재판 비공개로 하고 있고 중계도 하지 않고 그렇죠. 있고 쥐기현이가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까지? 받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조이대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고 맞습니다. 조이대는 조이대의 난을 통해서 지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었고 대놓고 예. 그리고 한덕수 증거 인멸까지 했음에도 아하. 불구하고 법원에서 영장 기각했고 그렇죠. 이거는 뭐 참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법원 노조가 조이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조이대. 야, 이거 나는 정말 귀하다고 봅니다. 법원 노조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차분하게 좀 살펴볼까요? 내용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닿습니다. 아,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 법원장들을 앞세워 대한민국 보수의 마지막 전사처럼 행동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결자 해지하길 바란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자, 그리고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의 진도 지휘에 따라 대법원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기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됐다. 이 판결과 결정으로 2025년의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이제 책임 있는 자가 해결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이럴 때마다 좀 안심이 되는 게, 내 생각이 아주 뭐 감성적인 생각이거나 편향된 생각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받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의 기본적인 전개들,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거죠. 네. 그거는 이 정치적인 판결들을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정치적인 판결임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유죄 취지로 대선 선거 앞두고 생방송으로 한 지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대통령 후보를 뽑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줄 알았겠죠. 뭐 이런 정치적인 판결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당시에 이제 천대 법원 행정처장조차도 이 구속 취소 결정이 주류적 견해와 어긋난다. 이 불법, 사실상 불법인 이런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초래했고 결자 해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용퇴하라 이런 취지로 사퇴하라는 취지에 아주 간결하면서 이런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법원 노조 분들은 이 판사들의 일상들을 다 옆에 지켜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법원에 근무하고 재판하고 이런 모습들 다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님, 법원 노조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법원 이제 통상 이제 일반 직원이라고 하죠. 행정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판부 참여하는 재판부 직원도 있고요. 사무관, 실무관.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죠. 거기에는 판사는 들어가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네, 판사는 판사는 노조에 들어가지 않아요. 프랑스는 이제 판사도 노조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조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네네. 야,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 파기환송할 때 생중계 했잖아요. 나는 이거 지금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게 저도요. 그때는 생중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나는 고마움을 느끼고 이제 우리 같이 봤다고 우리는 이런 결과가 있을 줄 모르고 보통 노제할 때 생중계를 좀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놈들은 결과를 다 알고 있었고 생중계를 때렸던 건데 이건 완전히 진짜 선거 개입을 할 목적이었던 거네요. 그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와, 그러네. 우리 최우 앵커는 충격으로 방송을 끝을 냈죠.
뭐 제가 그 이후로 이 겁쟁이 쫄보 멘탈 약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네. 그리고 이 법원장들을 앞세워 하니까 좀 떠오르는 게 저는 사법 관료라는 그 단어가 좀 떠올랐어요. 그 사법에서 관료, 법원행정처 출신들이 현재 대법관 중에 5명이 있거든요. 네. 그 뭐 대법원장 포함하면 총 9명의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고요. 와. 이러면 법원장들을 앞세워 이 대법원장이 이렇게 그 고검장, 지검장 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듯이 여론을 몰아본 거죠. 일선 네. 법관들은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일부 대법관이 사퇴함으로써 네. 스스로 자기 재판의 국민을 볼 때 네. 신뢰가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을 바라고 있는 법관들도 상당수 있는데 네. 이것이 아니고 마치 사법부라는 독립이란 헌법에 없는 말을 가지고 사법권을 뭐 조희대 뭐 사퇴 용퇴 이런 부분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냐 네. 이렇게 일부 이제 법원장 수준 아. 단위로 하고는 행동을 지적한 것인 것 같고요. 네. 이 과정에서 그 사법 관료란 말들이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 이 부분이 진짜 참 뼈를 때리는 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법원노조 성명서 가운데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윤석열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부분 좀 올려주시겠어요? 요 부분. 법원장들을 앞세워. 네, 요게 굉장히 뼈를 때리는 한마디입니다. 네, 그동안에 계속해서 재판 독립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결국 내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는 네, 네. 이 모순적인 모습을 요걸로 그냥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사태의 본질이 이제 그 사법 관료와 법원장 수준의 옹호, 옹위 네. 뭐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법원장에 참석했던 일부 법원장을 뭐 우연히 좀 어.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네네네. 아니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실제 법원장들에서 이제 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되지만 결국은 법원장들을 앞세워 네. 그런 역할을 결과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므로 해서 요 법원장 회의가 있고 나서 그 민주당 내에서 이제 그 사태 뭐 이런 여론들이 그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조희대 사태. 트리거가 된 거죠. 네. 야, 근데 법원 노조에서 법원장 회의에서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명서를 내주신 거는 진짜 감사하네요. 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저는 그 오면서 제가 헌법을 또 다시 읽어봤습니다. 네. 그 헌법에 보면 사법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속한다라고 안 돼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법원. 그러니까 법원은 지금 법원 노조분들도 구성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법원 가족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뭐 달나라 저기 뭐 다른 나라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법원의 구성원들이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이 내란 국면에서 희망을 본 것은 국민들이 주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 결국 윤석열과 같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내란을 도모했던 세력들을 국민들이 갖다가 막았는데 그렇습니다. 법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내란의 DNA를 갖고 있는 일부 인사들을 지금 법원 노조가 지금 맡고 있는 전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제2의 응원봉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사법의 독립에 대해서 꼭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법의 독립이 규정되어 있죠. 근데 그 독립이라는 게 법원을 성역화해라. 법원은 마음대로 해라. 이 뜻이 아니거든요. 그 네. 독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독립이라는 의미를 대법원장 이하 법관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 네. 그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세밀하게 보면 그 사법권 이제 재판에 관한 권한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지는 사법권은 오로지 전원합의체 할 때 그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은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일선 법관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또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법원장의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 이분은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실에 대법관을 해서 어떤 때 보면 제 생각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어떤 그거를 하나의 뭐 모델로 생각하고 있나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사권과 사무분담의 형태로 그 법관들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형사재판 안 맡겨요. 영장재판 안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어떤 사람만 속칭 뭐 튀지 않는 이런 판결들을 하는 사람들만
넣는 거죠. 네. 이것도 크게 이제 재판부 구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침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뭐 네, 네. 강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야, 그 다시금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조이대 만행 다시 한번 좀 보고 갑니다. 네. 이거를 지금 다시 되새겨야 돼. 계속해서. 네. 자, 쭉 한번 읊어주세요. 3월 26일 이재명 당시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가 나고 무죄가 나와갖고 우리가 얼마나 막 박수치고 그랬는지 그렇죠.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판결문이 너무 꼼꼼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기억나요. 이거는 이제 뭐 무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진짜 하나하나 다 살펴봤던 기억나지? 네. 예. 그런데 하루 만에 검찰이 상고하고 3월 28일 대법원에서 사건을 바로 접수합니다. 그렇습니다. 4월 22일 오전에 소부 2부에 배당이 됐는데 당일에 바로 조이대가 아니야 전원합의체로 가져와. 와. 당일에 그리고 또 당일에 합의 기일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대법관들이 처음 사건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많은 양을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 기일 잡아서 진행하고 이때 표결까지 해버려. 표결까지 해버립니다. 이때 결론 나는 거죠. 예,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7만 쪽에 대해서 봤냐 안 봤냐. 그래서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주심 대법관이 조이대 대법원장과 함께 해야지 저게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주심도 함께 네, 해야지만 주심 대법관의 역할도 주심 대법관이 뜻을 같이 해야지 이렇게 이런 비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그게 가게 가능하군요. 됩니다. 네. 만약에 주심 대법관이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네. 해버리면 이렇게 될 네, 수가 없는 이렇게 거예요. 신속하게 좀 이례적으로 진행되기가 좀 그 누구였죠 어려워.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누구였었지 그때? 주심 대법관. 박모 대법관 생각이 조금 안 네, 나네. 박모 대법관입니다. 어. 그런 지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이 수구이라는 표현을 좀 했던 것 네, 같아요. 수기. 이 기록을 다 보지 않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된 박영재. 박영재. 네. 박영재. 근데 저는요 조이대의 정치 개입, 그러니까 대법원의 사법의 정치 개입인데 저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정치 판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을 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란이라는 게 우리 법에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는 걸 우리가 내란이라고 지금 규정을 형법에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읽어보시면요. 권력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권력. 국민주권 얘기할 때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할 때 권력이 딱 한 번 나오고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권한으로 나옵니다. 제한된다 할 때 한자를 써서. 네, 권한. 그러니까 권력에서 일부를 위임한 게 사법부로도 가고 행정부로도 가고 입법부로도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력자는 오직 국민이다. 근데 네. 지금 조이대가 한 건 뭐냐? 사법의 권한을 이용해서 국민주권이라는 그 권력을 배제하려고 하는 항명을 저지른 거거든요. 이거 쿠데타잖아. 쿠데타죠. 그러니까 어. 사법을 이용한 도구화한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네. 이걸 누가 막았냐? 법원노조가 이번에만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지난 5월 8일에도 법원노조가 입장을 내요. 조이대 사퇴하라고. 지난 5월 8일에도 법원노조가 입장을 냈습니다. 이미. 훌륭하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조이대는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걸 누가 막았냐? 판사들, 뭐 김주옥 판사나 이런 분들이 성명을 개인 자격으로 그 글을 올렸고 네. 또 하나는 고법의 부장들이 이거를 재판을 정지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조이대의 행위 자체는 이거 사법 내란으로 규정해서 전 조사가 필요하고 네. 전 반드시 이거는 사퇴 요구해서 될 게 아니라 탄핵을 검토해봐야 된다. 탄핵 검토. 조이대 국회에서 탄핵. 탄핵 검토. 이거 너무 심각하고 하나만 예를 들면요. 구급 공무원, 뭐 예를 들어 공무원에 간지 1년밖에 안 된 구급 공무원도 페이스북의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 한번 잘못 눌렀다가 징계 먹거든요. 그 왜냐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최고법원의 최고법관인 대법원장이 정치 판짜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문제야, 이건 사실. 탄핵을 해도 100번, 1000번을 더 해야 되는 1000번 해야 돼, 사실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이대 만행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9일이 아니라 24일에 표결해서 이틀 만에 한 거다. 그렇지. 그거 박승선 씨 좋았습니다. 예, 요거 이거 대부분의 그 국회의원분들, 네. 대부분의 논객분들이 이 9일로 자꾸 얘기하는데 이틀이다.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네. 하루 약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네 야 그 기간 동안에 7만 쪽 어떻게 봤어? 이렇게 하니까 막 끙끙 앓다가 복사는 못했고요.
전자 시스템으로 맞지 전자. 그러자 이제 바로 그러면 야 로그 기록 내놔봐 했는데 그 뒤로 이게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도 약간의 그 합의된 약속 대령 같은 기자들과의 문담만 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고요. 저 상황 아까 2일 만에 전광석 같다고 했던 그 네. 결정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해명할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왜 안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자기 권력이 아니 자기 권한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문제 삼고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지금 헬기 뜬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란 상황과 똑같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선택적으로 답을 안 하는 뭉개는 방식. 마치 직위원회 룸사롱도 지금 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뭉개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뭉갤 거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전제돼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뭐 얘기가 있어야 될 거 네, 아니야.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못하면서 지금 뭐죠? 그 김충식하고 서영고 의원이 제기했던 사인의 네. 동선. 네, 그 변호사님 거기에- 그거는 이따가 또 아, 주인공이 네. 따로 나옵니다. 네, 남의 거는 건들지 않습니다. 관할이 정해진. 네, 나 이 관할권이 있는 겁니다. 반박할 네. 거리가 네, 사물관할이라고 반박을 하니까. 했겠죠. 네, 네. 네. 뭐 로그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네. 의혹 제기에 반박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근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네. 맞아. 할 말 없어. 아니 그러면은 사과를 하면 되잖아. 맞아요. 아니면은 사과 못 하겠으면 이 사법 개혁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라도 있든가. 그렇죠. 야, 서부지법 폭동 났을 때는 자기들 반성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돌아볼 게 없는지 반성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얘기가 없어.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네, 이거 일러드립니다. 정말 이게 그 불가침 우리 사법은 건드리지 마라. 불가침에 신성 불가침의 성역을 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제안한 안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민주당 네. 제안한 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고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서 총 9명으로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후보 추천위원회가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은 거기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국회가 후보 추천위원회에 간섭을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매불쇼에 나오는 그 종편 수계들이 그 공격을 당할 때마다 아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민원 제기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이 부분은 빼겠다. 그런 입장을 지금 내고 있죠. 그러니까 국회 추천 몫을 삭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추천 3명이지 않습니까? 네. 요거 국회 추천 대신에 다른 객관적 기관으로 대체하는 방식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지금 가장 그 내란 특별 재판부에서 가장 이제 되는 부분이 저거라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재판부 구성. 구성. 재판부 구성이 이제 2배수에서 물론 이제 법관에 의한 재판이고 대법원의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에 무슨 위원회 문제는 없죠. 다른 걸로는 발생하지 않는데 재판부 구성의 특정 사건에 하는 거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견해는 있어서 이 부분에 보완들은 좀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를 뭐 생각해 본다면 저는 여기에서 추천에 대해서 한번 대법원장이 한번 재추천 적임자가 없을 때 이런 거는 한번 보완한다든가 또 추천 요구권. 네 그래서 추천 요구권. 뭐 이런 거라든가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듯이 뭐 이렇게 약간의 단기간 내에 네. 뭐 이런 거라 네 비토권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보완들을 가지면 이렇게 특별하게 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네. 저도 네. 법원의 그 구성면에 있어서는 국회 들어가는 거를 문제 삼자고 하면 사실 뭐 헌법재판관 우리가 지명할 때도 국회 몫이 이미 있고 또 대법원에서도 우리가 법원의 대법원장의 제청을 통해서 대법관 임명할 때도 다 국회 동의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회의 영향력을 아예 배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꼭 무슨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갈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저는 위헌성을 더 줄여보겠다. 그러니까 위헌의 가능성을 더 낮춰서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취지에서는
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위헌성의 시비를 시비를 좀 차단한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법개혁, 법원개혁의 그 완성은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제 또 국민 참여 권한의 확대라고 보는데요. 국무원 주권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은 법관으로 그 사건에서 본다라는 법률도 제정도 가능하다는 전직 헌법재판관의 말을 청취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법관이라는 것이 뭐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불쇼에도 이제 출연을 정기적으로 했던